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한중일 정리와 2020년의 한중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을 만날까 싶습니다. 네, 그 2019년은요, 이기노 아루 요 이슈더 meaningful 의미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연말 연시되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죠. 정말 이 한중일 삼국의 2019년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매우 의미가 있었던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2020년 한중일 관계를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2019년 왜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는요,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해였다라고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 뭐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우리가 임진왜란 대략 임진왜란 이후부터 일본한테 많이 좀 눌려 지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말에는 정말 침략도 당하고 식민지배도 당하고 또 6.25를 당하는 동안 일본은 계속 성장을 해갖고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약간 좀 억눌리는 듯한 좀 그런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분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2019년 말입니다. 아베가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 한번 탁 밀어버리면 꼼짝 못하겠지. 조그만 게 까불어.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대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이러면 우리가 크게 힘들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한민족의 슬기와 지혜, 단호함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고, 일본의 입장이, 아베의 입장이 국내외적으로 더 쉽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더 단호하게 대할 건 대하고 속으로만 분노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한일 관계의 열등적인 역사가 그렇지만도 않은, 저는 2019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잘 해나간다면요, 임진왜란 이전에 삼국시대를 봅시다.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자랑하는 아스카 문화라든가 일본 제1의 역사상 위인이라고 불리는 성덕태자 쇼토쿠 타이시, 다 우리의 삼국 문화, 우리의 고구려 문화라든가 혹은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찬란한 일본의 아스카 문화, 고대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마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럼 한중 관계는 어떨까요? 한중 관계도요, 저는 한일 관계만큼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드 2016년 7월 사드의 전적인 배치로 인해서 저 인간들 우리한테 엄청나게 사드 제재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도 그렇게 생겼죠. 덩치가 이만하니까요. 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작으니까요. 까불고 있어. 내가 한번 당해봐 하면서 꼭꾹꾹 찔러가지고 사드의 제재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해왔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만 견뎌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똘똘 뭉치면서 중국이라는 실체를 제대로 볼고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무작정 가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대책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신북방 정책에 이어서 신남방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리스크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은요, 사드 제재를 취하면서 처음에는 중국이 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압니다. 중국이 더 노심초사하게 되었거든요.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굴복하고 자기들한테 자기들 말을 들어줘야 될 텐데 조금만 더. 그런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제재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더 똘똘 뭉치면서 우리가 니들한테 질 것 같으냐?
이 모모 같은 놈들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더욱 다급해지고 우리는 뭐 사드 제재조치에 우리는 이미 익숙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돼 하면서 우리의 자생력, 우리의 저항력, 우리의 또 다른 힘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2019년은요. 그러다가 중국이 지치게 된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서 한국의 민심이 계속 멀어져 갖고 자기들의 최대의 라이벌인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가게 되면은 자기는 정말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되면서부터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한국과 친해지고 싶다, 한국과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좋은 관계로 가져갑시다라는 자기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잘 견뎌냈기 때문에 멋있게 중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한일 관계도 한중 관계도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한 해다라고 저는 자평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은 어떨까요? 2019년의 토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일 관계는요, 저는요, 대체적으로 흐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아베가 보통 아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베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온통 자기의 군국주의, 자기 외조부도 그렇고, 조부도 그렇고, 뭐, 정말 군국주의, 일본이 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미국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바보 같은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 공공히 얘기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은 헌법 수정해갖고 일본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거라고. 평생 소원이 그것인데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으라면은 주변에 변명, 자기들이 군국주의로서 군사 강국화로 나가기 위한 명분을 주는 나라가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을 괴롭히면서 한국이 화가 나게 만들면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겁먹게 만들므로써 군비를 현대화하고 첨단화하고 군사 강국기를 계속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베가 수출 기절했는데 한국이 쓰러지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겠죠. 2020년에는 일본 하면은 뭡니까? 다양한 꼼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그러다가 우리가 강하게 딱 나가면은 깨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다른 꼼수를 피우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렸다가 소나기가 내렸다가 폭우가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약간 쨍한 듯 보였다가 다시 흐렸다가 폭우가 내리는 아베가 자민당이 건재하는 한 그런 관계가 되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2019년의 교훈을 되살려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는 일본에 대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는 한 해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으로부터 계속해서 기술 독립 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맑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니까요. 이와 같은 중국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상대를 모르면요. 상대가 그만큼 더 거칠게 보이고 더 위험하게 보이고 또 적으로도 보이거든요. 상대를 모르면요. 그만큼 더 무서워지게 생각돼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저도 중국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라고 불리는 저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중국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칠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지만 저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 되게 생각하거든요.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불쌍하다, 안 됐다, 가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요. 특히 중국이 우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걸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간다면요. 2020년은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너무 우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강해 온다면요. 중국이라는 카드, 또 중국 때는 러시아도 있으니까 러시아라는 카드를 활용해 갖고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견제 전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중국과 일본 관계는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과의 동침 측면에서 악수를 하는데 각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잘 파악해갖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좀 더 손잡아주는 척 그리고 또 미국을 좀 더 손잡아주는 척 가까이 가는 척하면 중국은 그것도 자기 국익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러지만 한국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잘 활용하면서 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요. 우리가 리드해 나간다면요. 중국은 우리가 미국에 더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더 가지 못하게 해서라도 우리한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한 5월 달 정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는 것은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처럼 중국도 간절히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2020년에 잘 리드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한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맑은,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잘 리드하느냐, 우리가 중국을 잘 리드하고 윈윈할 수 있게 위해서라면 중국을 정말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속내를 잘 읽어내고 그 중국을 잘 이끌어낸, 그러니까 중국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읽어내는 노력을 우리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다양한 도발, 꼼수 도발을 많이 해올 거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의연하게 우리가 단결돼 갖고 대처해 나간다면은 2020년 대한민국 외교는요, 2019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멋있는 그런 외교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국어로는 신년하오라고 하고요. 일본어로는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라고 합니다. 해피 뉴 이어!